무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대한민국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방송가 역시 애도의 물결에 동참하며 MBN의 현역가왕은 12월 31일 방송을 결방,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TV조선의 미스터트롯 3 역시 1월 2일 방송을 결방하며 함께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두 프로그램의 결방으로 인해 시청자들의 궁금증과 기대감은 더욱 증폭되었고, 특히 현역가왕은 에이스전과 트리오전이라는 중요한 관문을 앞두고 있었기에 누가 승리하고 누가 탈락의 고배를 마실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방청객들의 증언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출된 정보들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반전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진해성 팀의 송민준이 속한 팀에서조차 탈락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지면서 팬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각 팀마다 최소 1명 이상의 탈락이 예고된 상황 속에서 참가자들은 물론 시청자들까지 숨죽이며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특히 단체전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팀원들이 예상외로 저조한 점수를 받으며 황민호 팀 역시 탈락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은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신유와 박서진, 두 베테랑 가수는 대국민 투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에이스전과 트리오전부터 본격적인 경쟁에 합류하며 프로그램의 판도를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합류가 전체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환희의 미소를 짓고 누가 눈물을 흘리게 될지는 그 누구도 감히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소용돌이였습니다. 하지만 현역가왕의 국민 판정단 점수 논란은 시청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며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유와 환희의 듀엣 무대는 마스터단으로부터 114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국민 판정단 점수는 71점에 그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점수 차이를 넘어 국민 판정단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가수에게 지나치게 박한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심각한 의혹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점수 차이는 나태주와 성리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마스터단은 105점을 부여했지만 국민 판정단은 77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특히 진해성 팀의 경우 마스터단과 국민 판정단 모두 낮은 점수를 주며 팀원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는데 김수찬의 봐봐, 점수 짜잖아, 나는 직설적인 발언은 이러한 점수 논란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일침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김수찬이 잦은 하차를 언급했다는 소식은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하차 발언 속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깊은 답답함과 무력감, 그리고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다시 도전한 자신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서바이벌 무대에 선 그의 마음은 결코 편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를 점점 더 궁지로 몰아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수찬의 하차 발언은 그가 현재 느끼고 있는 심리적 압박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특유의 긴장감 속에서 김수찬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 속에서 그는 누구보다 스스로를 질책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김수찬은 최근 심각한 가정 문제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오랜 무명 생활을 견뎌내고 이제야 빛을 보는가 싶었지만 그에게 닥친 가정사는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여성 출연자는 자신을 현직 가수의 친모라고 소개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아픔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은 이혼한 지 14년이나 된 전 남편, 즉 아들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전 남편은 결혼 생활 동안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그녀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이혼해야 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전 남편의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조금씩 가수로서의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기뻐했지만 전 남편은 아들의 꿈마저도 파괴하려 했습니다. 아들이 TV에 나와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전 남편은 다시 나타나 자신이 아들의 매니저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고 교통사고를 당해 몸이 성치 않은 아들을 무대에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김수찬이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맺자 아버지는 방송 관계자들에게 아들이 페류나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MC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김수찬은 공식 홈페이지에 장문의 글을 올려 해당 여성 출연자의 아들이 바로 자신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으며 그의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라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김수찬은 미혼모인 어머니 슬하에서 태어나 반지하 단칸방에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고 가수로서도 8년이라는 긴 무명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경들은 그의 꿈을 꺾지 못했습니다. 김수찬은 1994년 서울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는데 당시 김수찬의 어머니는 20살의 어린 나이에 의지할 곳 없는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산부인과에 갈 형편조차 되지 않았던 그녀는 아이를 낳기 위해 조산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4.2kg의 우량아였던 아기는 큰 머리 때문에 쉽게 나오지 않았고 극심한 산통에도 불구하고 결국 큰 병원으로 옮겨져 유언까지 남기고 수술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목숨을 건 출산 끝에 어머니는 무사히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김수찬은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특히 남진의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렀다가 교장 선생님의 눈에 띄어 2010년 인천 청소년 가요제에 출전하게 됩니다. 평소 존경하던 남진의 나야 나를 부른 그는 대상을 수상했고 그 기세를 몰아같은 해 8월 전국 노래자랑에도 도전합니다. 어머니의 격려와 용기를 얻어 정말 앵콜을 부르는 마음으로 나야 나를 불렀고 그의 간절한 믿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심지어 남진의 딸이 전국 노래자랑 영상을 본 덕분에 남진과 인연이 닿았고 데뷔하기도 전부터 남진의 무대에 게스트 가수로 서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트로트 외길 인생을 걷기 시작했고 2014년에는 JTBC 히든싱어 남진 편에 출연해 1등을 차지하며 왕중왕전에 진출하는 등 리틀 남진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찬은 2012년 5월 1집 도지션으로 데뷔했고 이후 간다 간다, 딱 보면 알아요, 대구 아가씨, 평행선, 사랑의 해결사 등의 곡으로 활동했지만 정통 트로트보다는 세미 트로트를 주로 불렀습니다. 어린 나이답지 않은 능청스러운 표정 연기와 화려한 퍼포먼스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지만 안타깝게도 뚜렷한 히트곡을 내지 못하고 8년이라는 긴 무명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김수찬은 무대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많이 선보이다 보니 여름이면 땀이 주룩주룩 쏟아졌고 대기실이 없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무대를 지켰습니다. 차가 없었던 그는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른 뒤 무거운 짐을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고 심지어 휴대폰 요금을 낼 돈조차 없어 행사 관계자들과 연락이 두절되는 어려움까지 겪었습니다. 그나마도 아예 스케줄이 없어 쉬는 날이 더 많았는데 일이 없어 집에서 쉬고 있는 아들에게 다른 부모 같으면 싫은 소리를 할 법도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오히려 따뜻한 격려와 믿음을 보내주었습니다. 편하게 즐겨라. 지금 쉬어야지. 나중에는 길을 못 다닐 정도로 넌 유명해질 거다. 그때는 놀고 싶어도 못 논다라고 말하며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 아들의 성공을 확신하는 듯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말은 김수찬에게 큰 힘이 되었고 덕분에 그는 가난을 고생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불투명한 미래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명의 힘든 시간 역시 모두가 거쳐가는 성장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가 알려주신 현실을 만드는 것은 마음이라는 깨달음을 가슴에 새기고 고생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긍정에 집중하자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고 힘든 경험 속에서도 재미와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수찬의 어머니는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하여 어린 시절부터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고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새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이혼해야 했던 아픈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어머니에게 있었지만 이혼 후 1년 정도 지났을 때 아들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고 전 남편이 다시 나타나 자신이 아들의 매니저 역할을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큰 소속사와의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찾아와 자신이 아들을 맡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그녀가 소속사 사장에게 몸을 팔아서 계약을 추진했다는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결국 전 남편은 그 소속사와의 계약을 가로채고 자신이 대표라고 주장하며 아들을 데리고 행사를 다니고 아들의 이름으로 막대한 대출까지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계속되는 아버지의 거짓된 행동에 어머니까지 힘들어하자 김수찬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김수찬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결심은 그의 아픈 과거와는 별개로 그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수찬은 현역가왕에서 왜 갑작스럽게 중도 하차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국민 판정단 점수 때문입니다. 나 중도 하차하겠어. 룰을 바꿔야 한다라는 그의 외침은 현재 상황에 대한 그의 답답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웃으며 가볍게 넘긴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가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작진이나 PD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렇게 소신 있는 발언을 한 가수가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김수찬은 이번 점수 논란에 대해 이건 조작에 가깝다라고까지 강하게 비판하며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역가왕의 점수 논란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선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 판정단 점수 체계의 불균형은 참가자들의 피나는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김수찬의 발언은 이러한 문제점을 가장 직설적으로 드러낸 사례입니다. 그가 중도 하차를 언급한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점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더욱 공정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무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던 것입니다. 그의 용기 있는 외침은 단순히 개인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발전과 트로트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진심 어린 호소였습니다. 앞으로 이 논란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김수찬이 앞으로 무대를 통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는 앞으로도 그의 행보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인간의 강인함과 진실을 향한 용기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건행